고도비만을 진단받은 33살 홍지우 씨. 그의 식사 시간은 대중 잡을 수가 없다. 참을 수 없는 식욕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아침 한 7시, 8시쯤에 일어나서 한 번 먹고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에 또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1시 되거의 전에 또 한 번 먹고 저녁 5시에 한 번 더 먹고 7시 이후에 안 먹다가 새벽에 또 한 번 먹고 그래요. 배가 고프면 기분이 어때요? 화가 조금 나요. 괜히 짜증 부려요. 그리고 삐지고. 체질량 지수 65. 정상 수치를 훨씬 넘어선 고도비만에 허리둘레만 해도 71인치에 달한다. 이젠 가정용 체중계로 측정할 수 있는 몸무게를 넘어섰다. 현재 몸무게 213kg. 이미 고혈압, 당뇨 등 비만 합병증까지 심각한 상태다. 2달 전엔 갑자기 다리에 고름이 차기 시작했다. 봉화직염이었다. 이게 굉장히 아파가지고 피도 나오고 고름도 나오고 진물도 나오고 몸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감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이 막 38도에서 막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응급실을 갔습니다. 여기서 이 병원도 안 된다, 저 병원도 못 내리겠다. 오래 해서 너무 힘들다. 매일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있지만 당뇨 때문인지 상처가 계속 낫질 않는다. 붕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괜찮습니까? 예. 이 정도면? 예. 발은 살살 감아주십시오. 홍지우 씨 같은 당뇨 환자에게 봉화직염은 피부 괴사의 위험이 커 더욱 치명적이다. 여러 합병증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됐다는 홍지우 씨. 20대 초반, 그러니까 24살 때쯤인가 그때가 130kg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30대 되니까 188, 190 이렇게 찍다가 조금 많이 쪘죠. 그 가장 많이 쪘을 때 1년에 몇 킬로가 찐 거예요? 1년에 거의 한 30kg 쪘다고 보면 되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도 기피하게 됐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그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조울증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하고 그리고 이거는 취침약 정신과 약이고요. 여기에 그 수면 유도제 약품이라 알약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20알 정도 돼요. 약에 의존하기 전에는 여느 또래들처럼 취업 준비도 하고 미래도 꿈꿨다. 장애인 돕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노인복지론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머릿속에서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의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만은 30대 청년의 꿈을 방 안으로 가둬버렸다.
밤늦게까지 잠에서 깨지 못하는 지우 씨. 다리야. 명.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깊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무엇보다 숨 쉬는 게 힘들다. 비만 합병증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너무 아파. 병원 진료를 위해 조금 걸었을 뿐인데 숨쉬기가 어렵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먼저 복부 엑스레이 검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가보세요. 앉아서 가실 수 있어요? 아니요. 가세요. 어깨 한 번 더 가세요. 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위험해요. 움직이시면. 네. 하지만 비대해진 몸에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검사도 쉽지 않다. 문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진료 보실 때 말씀하시면 돼요. 아이고. 다리가? 잠시만요. 무릎이 아프신 거예요? 손 내려보실까요? 정밀 검사 결과 복부 지방이 CT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상태. 초록색으로 표시된 내장 지방의 면적도 정상 수치의 3배를 넘어섰다. 고도 비만 중에서도 초고도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분이시고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을 다 갖고 계세요. 체중이 이 정도 나간다는 것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급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수면의 질도 크게 떨어진 상태. 수면 다원 검사가 진행됐다. 보통 시간당 5번 이상이 체크가 되면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요. 환자분은 61.5회를 시간당 나타내고 있어서 심각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도 비만 치료를 위해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지금 체중으로는 위험 부담이 크다. 먼저 빠른 체중 감량을 위해 신약인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가 처방됐다. 5cm 정도 띄우시고 버튼 누르면 계속 쭉 들어가요. 살짝 닦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사제를 투여하면 된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출시되어 있는 약물 중에 가장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바디를 체크해서 체중 감량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비만 치료제 투여 나흘 뒤 체중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213kg이었던 체중이 8kg이나 감량됐다. 4일 동안 8kg 빠졌어요. 좀 외관상으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고 아직도 몸이 무겁기는 한데 이제 베드에서 혼자 일어납니다. 베드에서 혼자 못 일어나거든요. 원래는 집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빠진 거죠, 그죠? 네, 근데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투여 3주 후 홍지우 씨도 식욕이 크게 줄었다. 하루 섭취하는 열량도 1000kcal 이하로 줄었다. 그냥 물만 많이 들어가요. 내 음식량은 완전히 줄은 거죠, 여기. 몸이 좀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어때요? 네, 느껴져요. 아빠보다 빨리 걸어야지.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 주사도 계속해서 투여하고 있다. 한 번만 따끔하실게요.
이렇게 4번의 주사 치료로 체중을 감량한 뒤 비만 수술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과연 체중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210kg이 넘었던 체중이 3주 만에 15kg 가까이 줄어들었다. 우리가 보통 수술 전에 5% 정도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다면 수술 중 생길 수 있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술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투여 4주 뒤 수술이 시행됐다. 오늘 수술은 거대해진 위의 80%를 절제해내는 위소매 절제술이다. 위소매 절제술은 고도 비만의 수술적 치료법 중 하나로 복강경 수술로 진행된다. 위소매 절제술은 위의 중요한 부위인 괄약근은 살려두고 소매처럼 늘어나는 위 부위를 80% 이상 잘라내게 된다. 이렇게 위의 크기가 줄어들면 식사량 또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식탐 호르몬을 분비하는 위 상부가 없어져 식욕 감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위의 80%가 절제됐다. 이제 수술 후에는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를 계속 투여해 나갈 예정이다. 위소매 절제술과 같이 쓰는 어떤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각광받고 있는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후로 약제를 쓰게 되면 수술 받은 환자분들도 약제에 대한 또 추가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수술 이후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의 경우 수술 치료만 받은 환자에 비해 체중 감량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위 절제 수술 후 4주 뒤 회복이 빠른 편이라는 홍지우 씨.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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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수술 후 비만 치료제 주사도 꾸준히 맞고 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진 체형이다. 실제로 체중은 2달 만에 27kg 가까이 줄어들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집안에 자신을 가둬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매일 밖으로 나선다는 홍지우 씨. 언제서부턴가 계속 혼자가 되더라고요. 혼자가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무조건 먹게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저는 지금 그 행복을 맛고 있는 것 같아요. 1단계 행복을. 마른 가지가 막 푸른 가지가 되듯이 기분도 너무 좋고. 인생에 봄이 찾아왔다.